자, 380페이지의 21번 문제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이어서 유형 상사의 기타 거래 일반 전표 입력 문제 계속 해보겠는데요. 자, 10월 21일 거래를 좀 보실까요? 10월 21일. 자, 판매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400만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네.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대변이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그죠? 대변이 보통예금. 그리고 차변은 뭘 구입했냐면 프로그램을 구입한 거예요. 프로그램을. 자, 우리가 프로그램은 무형자산에 해당이 되는데 무형자산의 계정 과목이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이런 것 등이 있죠. 네.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계정 과목을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신화자 씨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은 무형자산의 계정 과목 중에 무엇에 해당이 될까요? 소프트웨어. 예,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자, 입력합시다. 10월 21일 차변의 소프트웨어 적요에다가는 무슨 프로그램인가요? 예, 판매관리 프로그램 구입 금액은 400만원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서울은행 보통 엔터로 판매관리 프로그램 구입을 복사하시고 대변에다가 40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거래의 결합관계는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의 자산 감소이죠. 차변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그 비유동 자산이고 대변에 있는 보통예금은 유동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유동 자산은 증가하고 유동 자산은 감소하는 그런 거래가 되겠네요. 자, 다음은 22일 거래를 보겠습니다. 매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그 대금 3천만원을 국민은행 앞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50만원과 취득세 60만원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 현금 지급한 거 현금 대변에 가야 되겠네요. 지급했으니까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당좌수표 대변에 가야 되겠네요. 근데 계정 과목이 이게 당좌수표는 아니에요. 예, 그렇죠? 당좌수표 발행한다. 그러면 우리 회사의 어느 계좌에서 빠져나가죠. 그래서 대변이 2개입니다. 대변이 2개. 차변은 토지예요. 차변은 토지입니다. 이 차변 토지에는 토지 대금뿐만이 아니라 이 토지를 취득하려고 관련된 비용들, 중개 수수료나 취득세까지 모두 포함시키는 거죠. 아시겠죠? 자, 분계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10월 22일 날짜 바꾸시고요. 차변의 토지인데 저교에는 무슨 토지인가요? 건물 신축 토지 구입.
건물 신축용 토지 구입이라고 하시고, 금액이 3천에다가 110만원, 3,110만원 이렇게. 자, 이제 대변 넣겠습니다. 자, 3천만원은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3천만원은 수표예요. 자, 강경선씨, 이 수표는 계정과목 뭘로 할까요? 마이크 켜보세요. 수표는? 당좌예금이요? 예? 무슨 예금? 당좌예금. 맞습니다. 당좌예금입니다.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하면 계정과목이 당좌예금이 돼야 돼요. 자, 당좌예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은행을 거래처로 넣어야 되죠. 국민은행 앞. 그래서 거래처가 국민은행입니다. 적요는 위에 거 복사하면 되겠고요. 3천만원. 그리고 또 대변이죠. 나머지는 현금 지급했죠. 101번 현금. 자, 적요에는 토지 구입, 중개료, 취득세, $110만원 이렇게 하면 되죠. 적요에다가 중개료 50만원, 취득세 60만원 이렇게 상세히 써주는 것도 실무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이렇게 상세히 적어주는 것도 실무적으로는 좋은 거고, 다만 시험에서는 적요 부분은 채점을 안 하기 때문에 시험을 볼 때는 넣을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계를 한번 볼까요? 차변의 토지, 자산 증가이고요. 대변의 당좌예금과 현금은 자산 감소인 것이죠. 그래서 이 거래는 차변에 비유동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에 유동 자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자산 총액에는 변화가 없지만 비유동 자산은 증가하고 유동 자산은 감소하는 변화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월 23일. 나약 상사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200만원이 회수 불능하여 대손 처리하였다. 단 대손 처리 시점에 대손 충당금 잔액을 조회하여 처리하시오. 자, 외상 매출금이 있었는데 이 회사가 이름을 잘못 지었어요. 예, 나약 상사에 우리가 외상 매출금 200만원이 있었는데 파산을 했답니다. 그래서 대손 처리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손 충당금, 지난해 결산 때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 놓은 거 뭐 1%, 2% 이렇게 설정을 해 놓잖아요. 그 금액에서 차감시키는 걸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조회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 10월 23일 날
기준으로 대손충당금 잔액은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산표로 가보겠습니다. 합계잔액 시산표,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습니다. 이걸 보셔도 되고 이걸 봐도 되죠. 자, 합계잔액 시산표 클릭하셔가지고 날짜를 10월 23일로, 그래서 이번에 대손이 발생하는 건이 외상매출금이죠. 그래서 외상매출금이 여기 있으니까 그 바로 밑에 있는 이 대손충당금의 잔액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23일 현재 대손충당금 잔액이 50밖에 없어요. 50만원. 그런데 200만원이 대손이 발생했으니까 50만원은 대손충당금에서 상계를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대손 처리 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대손 처리일 기준으로 대손 충당금의 잔액을 확인해야 됩니다. 잔액이 대손액보다 많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돼요. 차변이 대손 충당금, 대변이 이게 외상매출금이면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이면 받으러움, 매출채권이 오는 거죠. 이건 외상매출금 건이니까 외상매출금이 되는 거죠. 자, 많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데 지금처럼 200만원의 대손이 발생했는데 50밖에 없어요. 자, 대손충당금 잔액이 대손액보다 부족한 경우 어떻게 하느냐. 일단 차변에 대손충당금 부족한 그 잔액만큼은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외상매출금이 10만원이 대손이 발생했는데 대손충당금이 만원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은 부족한 9만원은 당기 비용 처리한다 이 말입니다. 비용이 대손 삼각비예요. (9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대손 처리 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한다? 대손이 발생해서 대손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대손 처리일 기준으로 대손 충당금 잔액을 시산표에 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을 했더니 대손액보다 잔액이 많다. 그러면은 대손 발생한 금액 전체 금액을 이렇게 회계 처리해 버리면 돼요. 대손 충당금에서 상계하는 거죠. 그런데 부족하다 그러면은 하나가 더 들어가요. 부족한 금액은 당기에 비용 처리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죠.
자, 그러면 50만 원이 잔액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표를 어떻게 입력하느냐. 자, 일반 전표 가셔가지고 날짜가 10월 23일입니다. 10월 23일 날짜 입력하시고 대변을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4번 대변에 108번 외상매출금. 자, 외상매출금을 대손 처리한다는 것은 장부에서 회수한 것처럼 처리하는 거예요. 사실은 회수한 게 아니죠. 네, 그래서 대변에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나약, 자, 적요는 대손 처리라는 적요를 넣어야 되는데요. 네, 파산으로 대손 처리. 자, 금액은 200만 원이었죠? 200만 원. 자, 차변. 대손 충당금이죠? 이 여기서 쓰는 대손 충당금은 어디 갔죠? 이 외상매출금 코드에다가 2를 더해야 돼요. 그래서 109번을 꼭 써야 됩니다. 109. 다음 방향키로 가셔서 파산으로 대손 처리 엔터로 복사하시고 50만 원. 그러면 이제 대손 충당금은 이제 제로가 돼요. 다 차변에 적어 버렸으니까. 자, 나머지 150은 비용 처리한다고 그랬죠? 비용 발생 차변에 계정 과목이 대손 상각비예요. 대손 상각비 여기 있습니다. 835번에 있습니다. (1번) 적용 괜찮네요. 외상 매출금의 대손 150만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대손 처리 시 회계 처리 가끔 나오니까요.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거래가 손익에 미치는 영향, 회사 손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이익을 기준으로 말씀해 보세요. 이익이 어떻게 된다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거래가 손익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이익이 어떻게 된다라고 한번 말을 해 보겠는데, 장현희 씨가 한번 말을 해 볼까요? 이익이 200만 원 감소한다. 200만 원 감소한다. 150인가요? 네, 150입니다. 예. 이익이 150만 원 감소한다. 이게 맞아요. 왜 200만 원이 아니냐면은 50만 원은 작년에 결산 때 이미 비용 처리했던 겁니다. 작년 결산 때 대손이 예상돼 가지고 50만 원은 작년 결산 때 차변의 대손 상각비 50만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렇게 잡아놨던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예상했던 금액이 너무 작은 거죠. 그래서 올해의 비용으로 150만 원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 매출은 작년에 일어난 매출이기 때문에 작년 결산 때
대손을 잘 예상해가지고 200만 원 모두가 작년도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작년도 수익이었으니까. 그런데 대손 예상을 대손 추정을 좀 잘못해가지고 올해 수익과 관계없이 단기에 대손상각비라고 하는 판매 관리비가 150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의 손익에는 이익이 150만 원만 감소하게 된다. 이 거래로 인해서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4일 날 문제로 가볼게요. 1월 2일에 부실상사에 대하여 단기 대여금 500만 원이 부실상사의 파산으로 인해 회수 불능으로 확인이 되었다. 네, 이 회사도 지금 상호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자, 부실상사에다가 우리 회사가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또 파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수불능으로 확인되어서 대손 처리해야 됩니다. 이것도 10월 24일 현재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가서 볼까요? 합계전액시단표의 10월 24일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과연 있느냐? 없습니다. 있다면 바로 밑에 있어야 돼요. 조금 전에 외상매출금처럼 대손 충당금이 바로 밑에 있어요. 지금 외상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은 잔액이 없어졌죠? 아까 50만원 차변에 기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잔액은 없어졌습니다. 자, 지금 보는 것은 단기 대여금인데 아예 없습니다. 없으면 모두 단기에 비용 처리를 해야 돼요. 모두. 그렇다면 우리가 외상 매출금을 못 받아가지고 비용 처리할 때는 판매 관리비인 요걸로 어디 갔나요? 대손 방금 처리했는데 대손 상각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여기 있죠. 네, 밑에 쭉 내려가니까 이렇게 대손상각비로 외상매출금을 대손 처리할 때는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판매관리비입니다. 판매관리비. 자, 그런데 대여금은 뭐예요? 돈을 빌려준 거란 말이에요. 자, 유형상사는 돈 빌려주는 회사가 아닙니다. 유형상사는 신발을 도소매하는 기업이에요. 상품을 팔아서 대손이 발생했으면 판매관리비지만 돈 빌려주고 대손이 발생한 것은 판매활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손상각비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영업의 비용에 해당이 되는데요. 돈 빌려주고 거래처가 파산되어 가지고 대손이 발생했을 때는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네. 개정 과목 이름이 이렇게 깁니다.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거는 코드가 900번대예요. 아까 대손상각비는 요거 800번대입니다. 판매관리비였습니다.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름에 대한 대손 처리할 때의 대손상각비는 판매관리비입니다만은 대여금 같은 거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개정 과목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깜빡하고 맞아, 외상매출금 대손 처리할 때 대손상각비 처리했지,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면 틀립니다. 틀리는 이유는 말씀드렸죠. 이거는 신발 도소매하는 회사는 대여금에 대한 대손은 판매관리비가 아니에요. 영업의 비용인 것입니다. 영업의 비용이다.
자, 그러면 입력하겠습니다. 10월 24일 일반 전표에 차변의 기타의 대손 삼각비 (934번이죠) 저교에는 대여금의 대손이라는 저교 만들어 놨네요. 3번 금액은 500만원. 대변에 단기 대여금 거래처는 부실상사 대여금 대손 복사하고 500만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의 기타의 대손 삼각비는 비용 발생 영업의 비용입니다. 대변의 단기 대여금은 자산 감소죠. 이 거래도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500만원 이익이 감소합니다. 그런데 500만원 이익이 자 이익에는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전 이익 당기순이익 이렇게 있거든요. 1번 매출총이익 2번 영업이익 3번 법인세 차감전 이익 4번 당기순이익 이렇게 번호를 한번 붙여볼게요. 자 이번에 발생한 비용 발생 500만원은 여기 1, 2, 3, 4 중에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렇게 만약에 물었다. 이 비용 발생 500만원은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전이익, 당기순이익 이렇게 4가지 이익이 있었다면은 이 중에 어디에 또는 어디에 또는 어디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한번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최경숙 씨가 한번 어디에 영향이 있나요? 응? 저는 당기순이익에 당기순이익 여기 알겠어요. 4번만 네. 정말 4번만 영향이 있나요? 아니,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찾아밖에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네. 영업외 비용이잖아요, 요게. 영업의 비용, 자, 영업이익에다가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가지고 법인세 차감전 이익을 구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3번과 4번. 예, 3번과 4번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영업의 비용과 영업의 수익은 법인세 차감전 이익과 당기순이익까지 영향을 줍니다. 네,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거래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있는 건 확실하죠. 맨 밑에 당기순이익은 모든 수익과 비용에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영업의 비용이지, 영업의 비용이니까 여기까지 영향을 준다. 법인세 차감전 이익까지. 그러나 영업이익과 매출 총이익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보시면은요, 잔액시산표를 보시게 되면은
자, 조회하면은 잔액시산표에서 조회를 눌렀습니다. 아까 영업의 비용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기타의 대손상각비 5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이것이 손익계산서를 가보면은, 자, 손익계산서 지금이 몇 월 달인가요? 10월 말로 한번 볼까요? 10월 달로 보면은 지금 영업의 비용에 여기 기타의 대손상각비 500만 원 반영이 됐죠. 그 밑에 오는 게 바로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1억 6,100 이렇게 와 있습니다. 당기순이. 그래서 이 기타의 대손상각비 밑에 있는 이익들이 법인세 차감전 이익과 당기순이익인 거죠. 그래서 법인세 차감전 이익과 당기순이익에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향을 주는 거고, 요 위에 있는 영업이익이나 저 위에 있는 매출총이익에는 영향이 없는 거예요. 손익계산서 구조 정확하게 알아둡시다. 자, 이제 25일 날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창고 건물을 동신사에 임대하고 10월분 임대료 2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입금전표 하시면 되고요. 임대료가 영업의 수익으로 봐야 돼요. 왜냐? 우리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아니었죠. 예, 신발 도소매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의 수익의 임대료, 그러니까 900번대 임대료를 수익으로 잡아야 됩니다. 자,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입금전표 써볼까요? 10월 25일로 날짜 고치시고, 입금은 2번 입금 임대로 검색해 보세요. 자, 임대 중에 임대료 900번대 있잖아요. 저게 영업의 수익이에요. 영업의 수익. 네. 거래처 어디서 받았어요? 동신사에서 받았네요. 동신 코드 있나요? 네, 있네요. 네, 적요는 건물 임대료를 받은 거죠. 1번 금액은 25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거래는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임대료로서 거래의 결합관계가, 차변의 현금은 자산 증가요, 대변의 임대료는 수익 발생인 것이죠. 이 수익은 영업의 수익이기 때문에 아까 질문 드렸던 대로 법인세 차감전 이익과 당기 순이익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영업이익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수익이 영업수익인지 영업의 수익인지를 봐야 되죠. 신발을 도소매하는 기업의 영업수익은 신발을 판매해서 발생한 상품 매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영업의 수익이에요. 그러면은 네. 인력이 10월 26일 여기서부터 또 이게 좀 설명을 좀 잘 해야 될 내용이 있으니까 표시해 두세요. 10월 26일 표시해 두시고, 10월 26일 거래가 왜 중요하냐면 처음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타계정 대체라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 타계정 대체 거래 여러분들 좀 지치지 않았을 때, 정신이 맑았을 때 적요번호 꼭 넣어야 된다는 거, 이것도 이 얘기 해야 되고 하니까 요거는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표시해 두시고요. 여러분들 오늘이 지금 14일인데 내일이 15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원서 접수가 바로 내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미 회원가입을 다 하셨겠죠. 국가공인 AT 자격시험. 네. 혹시 아직도 회원가입이 안 해놓으셨다면은 오늘은 꼭 회원가입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8월 21일 날 FAT 1급 접수하시는 겁니다. 시험 접수하실 때 급수를 모르면 안 되죠. 여러분은 공부한 게 FAT 1급이에요. FAT 1급을 접수하셔야 되고요. FAT 1급은 시험 시간이 2교시입니다. 2교시. 접수할 때 2교시 접수하는 거예요. 2교시. 여기 있죠? 2교시.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에 보는 거. 2교시로 접수해 주시고요. 접수는 오늘 0시부터인데요. 0시부터 여러분, 날씨 더운데, 뭡니까? 잠을 잘 주무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제가 꼭 0시에 접수하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침에 편안하게 접수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왜 0시부터 접수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이게 좀 시험 자릿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막 하더라고요. 접수 시간을 10시가 아니라 0시로 해놔가지고 잠 못 자고 접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하여튼 뭐 꼭 그렇게 할까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0시부터 접수라는 거 알아두시고 접수가 잘 안 되면 낮에 해야죠. 네, 그래서 회원가입 여러분 다 되신 걸로 알고요. 접수 시험 보실 분들은 차질 없이 접수를 해주시고 오늘부터 7월 22일까지예요. 접수 날짜는 7월 22일까지니까 기간은 넉넉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가까운 동원대학교가 일단 광주시에 있는 동원대학교가 시험장이 열리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가 열리면 무조건 그쪽으로 하세요. 제일 가까우니까. 그게 열리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여러분의 그 여건에 따라서 다양한 장소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은 8월 21일 날입니다. 자, 그러면 좀 쉬셨다가 다음 시간에 엑셀로 준비해서 만나겠습니다.